제가 이번 총선에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극복과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 당시 민주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메르스 대책 특위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당시의 위원장이 현재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좋은 제도와 정책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으로 현재 정부에 의한 또는 의료계의 신종 감염병 대응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구 신천지 또는 대남병원에서의 사망 사태와 같은 것을 충분히 막지 못한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과 외신이 지적하듯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잘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밤낮 없이 고생하셨던 전주시청의 공직자 한 분께서 과로로 휴직하셨습니다. 전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연결식 내내 너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공직자로서 마지막까지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께 머리 숙여서 명복을 드렸습니다. 젊은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과 남편과 아빠를 멀리 보낸 유가족의 슬픔과 함께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식당, 학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 노래 강사 등 프리랜서 문화 강사, 교육, 돌봄, 여행 종사자,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급박한 사람들부터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6조 원의 추경 심의 때 피해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재기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와 지자체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대책으로서 정책적 상상력에 대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감면, 대출 지원, 소비 촉진 등 정책으로는 수익 감소에 따라 생존의 위기에 몰린 가정의 몰락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소비 촉진이 아니라 소득 지원입니다. 소비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의 효과는 늦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당장 내야 할 월세와 공과금과 기본 생계비의 직접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은 이미 외국에서도 시행됐습니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3월 1일 약 710억 홍콩 달러, 우리 돈 약 11조 원을 투입하여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버스 택시 기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층에게
약 1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낯선 정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재원은 6조 원의 추경과 재난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 등을 우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과 지원의 금액은 국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한국이 감염병 재난위기를 맞아 긴급 재난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교육,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지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휴원에 따라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맞벌이 부부는 긴급 돌봄 시설에 맡기는 대신 가정 돌봄을 선호합니다. 아이들을 부모가 돌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재택근무, 특별휴가,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기업의 손실은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전주시 병 선거대책위원회에 코로나19 전주시 병 민생현장단을 가동시키겠습니다. 민생현장단은 첫째,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휴관으로 제때 식사를 못하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제공 사업을 제안합니다. 휴업하신 소상공인들을 일시로 채용해서 도시락을 만들어 가정에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소득을 제공해 주자는 것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추경 재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원활한 대출 상담을 돕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심사인력 부족 문제를 민간은행의 업무 위탁 및 인력 파견 등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매장이나 인근 소상공인들께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에서 배달 또는 직접 방문한 뒤에 SNS 인증하는 온라인 착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겠습니다. 민생은 말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데서 실현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과 자원을 쏟겠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보다 우리를 감싸는 불안과 공포가 오히려 더 심각한 어려움과 후유증을 낳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을 믿고 개인 일승을 철저히 지키며 일상적인 활동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이겨낼 것입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 방역행정으로 밤낮 없는 공무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 소상공인 여러분,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신 택시와 버스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견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 안에 배경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상과 금액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달라. 그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민주당 내 후보들과 의원들과 논의를 좀 했는데요. 여당 차원에서 이 제안을 좀 공식화할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상력의 제한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국회 특히 여당이 좀 주도가 돼서 이 추경 지원을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회견을 오늘 한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당 내 상당 부분 공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북대 인수
전염병 연구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오게 되었고요. 시설은 세계 최고급입니다. 다만 국비 지원으로 된 사업에 있어서 그 운영비를 충분히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19대 국회 때 그 현장을 여러 번 갔고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노력했습니다만 크게 흡족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일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